17세기 제국주의 열강 중의 하나였던 네덜란드는 인도네시아의 식민지를 건설했다. 그리고 200여 년간 노동력과 자원을 술탈하며 식민 통치를 해오는데, 그러던 1890년 인도네시아 자바섬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 자카르타에서 전해져온 충격적인 소식에 네덜란드는 발칵 뒤집어진다. 식민지에 주둔했던 군인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기 때문이다. 대체 자카르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국의 군인들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소식에 발칵 뒤집힌 네덜란드 정부는 군인들의 사망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조사단을 현지에 급파한다.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조사단을 이끈 병리학자 크리스티안 에이크만은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이 네덜란드 정부의 반발에 군인들을 암살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군인들의 시체를 조사하기 시작하는데, 조사 결과 외관상 흉기에 의한 상처가 전혀 없었고 No sign of any poisons either.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타살이라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는 에이크만. 군인들뿐만 아니라 원주민들도 똑같이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는 것이다. 죽음의 원인을 찾지 못했던 에이크만은 원인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연구를 거듭하는데, 그러던 어느 날 Yes! Yes, of course! That's it! 시체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세균을 발견한다. 에이크만이 발견한 세균은 당시 보고된 바 없었던 새로운 세균이었다. 에이크만은 이 세균이 전염병을 일으켰다고 확신하며 군인들과 원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그러자 그들은 환자의 몸이 닿은 이불이나 물건을 모조리 태우고 소독과 방역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세균 퇴치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민들과 군인들의 죽음은 계속됐다. 세균 퇴치를 위한 노력이 모두 무의로 돌아간 것이다. 예상했던 것과 달리 사람들이 계속 죽어나가자 에이크만은 세균이 병을 일으키는지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의심되는 세균을 배양한 뒤 건강한 생쥐에게 주사했다. 그런데 실험 결과는 에이크만의 예상을 크게 빗나갔다. 세균 때문에 병을 앓다가 죽을 것으로 예상했던 쥐들이 며칠이 지나도 멀쩡했는데, 이는 말에 몰아닥친 의문의 죽음이 세균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의미했던 것이다. 결국 이 사건은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미궁에 빠졌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잊혀갔다. 그런데 22년이 지난 1912년 The unsolved deaths on Java Island over 22 years ago were the cause of vitamin deficiency. 미국의 생화학자 풍크가 22년 전 발생한 의문의 죽음이 다름 아닌 비타민 결핍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데 Vitamin? 풍크가 말한 비타민에 대해 고개를 갸우뚱하는 사람들. 당시 사람들은 비타민의 존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20세기 초 주류 의학은 인간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물 등 5가지에 국한해왔다. 하지만 쿵쿠는 이에 반기를 들고 5대 영양소를 모두 주사한 쥐가 영양실조에 걸렸다는 호킨스의 실험 결과를 근거로 내세우며 5대 영양소 외에 인간의 생명 유지에 관여하는 또 다른 물질이 있다고 주장했다. 비타민. 쿵쿠는 그 또 다른 물질의 생명을 의미하는 라틴어 비타와 질소를 함유한 유기물질을 뜻하는 아민을 합성해 비타민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리고 그는 22년 전 의문의 죽음이 바로 비타민 결핍 때문이었다고 밝히면서 결정적인 단서로 서양에서 들여온 쌀 도종 기계를 지목했다. 17세기 인도네시아를 지배했던 네덜란드는 식민 산업의 거점으로 인도네시아 자바섬 북서쪽의 도시 자카르타를 산업화시켰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카르타는 현대 도시로 탈바꿈했고 서양의 기계들이 자카르타로 다량 유입됐다. 그런데 그때 들어온 기계 중에 쌀 도종 기계가 있었던 것이다. 쿵쿠에 따르면 곡물의 도종 기술이 없었던 마을의 원주민들은 도종 기계가 들어오기 전까지 수확한 벼를 절구러찌어 왕겨만을 벗겨낸 현미 상태로 밥을 해서 먹었다. 하지만 쌀 도종 기계를 통해 껍질이 완전히 벗겨져 나가 훨씬 먹기 좋은 백미를 맛보게 된 원주민들은 순식간에 현미밥 대신 흰 쌀밥을 먹기 시작했고 결국 쌀겨에 함유된 비타민을 섭취하지 못했던 것이다. 당시 자바 섬에는 비타민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들에게 치명적이었다. 뿐만 아니라 마을에 주둔했던 네덜란드 군인들 역시 밀가루와 흰쌀을 주식으로 하면서 비타민이 함유된 음식을 제대로 섭취하지 못했다고 쿵쿠는 주장했다. 실제로 그는 닭을 두 분류로 분리해 한쪽엔 흰쌀만을 배급하고 다른 한쪽엔 현미를 배급한 결과 흰쌀을 먹은 닭은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지만 현미를 먹은 닭은 멀쩡했다는 실험 결과를 공개하며 비타민 결핍의 위험성에 대해 역설하기도 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쿵쿠의 말을 믿지 않았다. This is ridiculous. We cannot admit the existence of these vitamins if that's what you're insinuating. 그들은 한 말을 초토화시킨 의문의 죽음이 비타민 때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다. How do you explain the existence of this? 그러자 쿵쿠는 원양어선에 레몬을 싣고 다니는 것을 예로 들었는데 항로가 개척되면서 여러 유럽 국가들이 해상무역에 열을 올리던 그때 세계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했던 영국은 뜻하지 않은 고민에 휩싸였다. 바다를 항해하던 선원들과 해군들이 괴혈병으로 죽어나갔던 것이다. 바다 위에서 괴혈병으로 죽은 해군들이 전쟁에서 죽은 해군보다 많을 정도였는데 실제로 1740년과 1744년 사이에 6척의 배에 2,000명을 싣고 세계를 일주한 항해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괴혈병으로 죽었다는 기록이 전해진다. 그러던 중 1747년 군의관으로 일하던 제임스 린드는 피를 토하며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선원들을 돌보다가 우연히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된다. 언제나
계급이 낮은 병사들과 선원들만이 병에 걸리고 계급이 높은 장교들은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린들은 병사와 장교들의 차이점을 찾기 시작했고 장교들이 병사들과 달리 과일이나 신선한 채소를 먹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다. 이에 린들은 괴혈병에 걸린 환자 12명을 대상으로 서로 음식을 다르게 주며 실험을 진행했는데 실험 결과 레몬이 괴혈병을 치료한다는 사실이 증명됐다. 그 뒤로 긴 항해를 하는 선박은 반드시 레몬을 실어야 한다는 법이 제정되는데 쿵크는 레몬 속에 들어있는 비타민 성분이 괴혈병을 치료한 것이라 설명하며 자바섬을 휩쓸었던 의문의 죽음 역시 비타민 부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후에 현대의학을 통해 자바섬 사태가 각기병 때문임이 밝혀졌는데 각기병은 다리가 붓고 관절에 마비가 와 걸어다닐 수 없게 되다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질병으로 비타민 B의 결핍 때문에 발생한다. 결국 붕크의 주장은 맞았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여전히 붕크의 주장을 믿지 않았고 주류 의학계 역시 5대 영양소만 있으면 삶을 영위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많은 학자들이 주류 의학계의 반기를 들고 붕크의 뒤를 이어 비타민의 존재를 연구하기 시작하면서 13가지 종류의 다양한 비타민이 발견되는데 그 결과 인류는 그동안 난치병으로 알려졌던 각기병과 괴혈병을 비롯한 부루병, 야맹증 등 비타민 결핍으로 인한 질병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주류 의학계 역시 비타민의 존재를 받아들였고 비타민을 연구했던 많은 학자들이 노벨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룩하는데 수많은 난치병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한 생명의 물질 비타민. 비타민의 발견은 20세기 인류 최대의 업적이었던 것이다.